반갑습니다. HR 레시피 복셰프 정셰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NHN 근무제도 변경 사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팬데믹 이후에 많은 기업들에서 근무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택근로를 했던 회사들의 큰 변화,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했던 회사들도 또 고민하고 있고, 과연 어떤 변화를 시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NHN 근무제도 변경 일단 현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부터 변경이 이미 시작됐어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을 했고요. 네. 자, 두 번째 2017년에는 퍼플타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퍼플타임이요? 네, 그거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2018년에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을 했고 시간 단위로 휴가가 소멸되는 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에 수요 오피스 제도를 신설했어요. 네. 그리고 2022년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코어타임까지 폐지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오프데이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 2023년 임신기 단축 근로기간을 확대하고 저녁 휴게 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네요. 와, 정말 근무제도의 변화의 히스토리를 저희가 보게 되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근무제도 변화하다가 실패를 하는데 HNN의 경우에는 정말 점진적으로 근무제도를 잘 변화시킨 것 같아요. 네, 그 제도 변화 연역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워드가 두 가지예요. 결과적으로 회사는 업무 효율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직원들의 워라밸을 어떻게 지켜줄 거냐,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듯이 제도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뭐 시차 출퇴근제는 이미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죠. 뭐 생략을 하고 2017년에 퍼플타임 제도 도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퍼플타임이 뭡니까 도대체? 영어로 퍼플이 뭡니까? 보라색 아닙니까? 알고 계시네요. 왜 퍼플타임 제도냐? 달력에 보면 평일이 보통 무슨 색으로 돼 있죠? 평일은 검정색이죠? 네, 검정색 아니면 파란색으로 돼 있죠. 네. 근데 휴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걸 섞으면 뭐가 된다? 아, 그래서 퍼플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일에 일할 때도 이 워라밸이 보장되는 느낌을 우리가 추구하겠다. 이런 것인데 출발은 시차 출퇴근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화해서 퍼플타임 제도다. 그래서 NHN만의 독특한 제도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가정 양립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보라색, 퍼플이다. 이해가 되네요. 자, 두 번째는 2018년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놀라운 게 2018년이면 코로나 전이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회사가 없었어요. 아마도 주 52시간제가 시작되면서 제도에 대한 이슈를 함께 풀어내기 위해서 좀 고민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즈음에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이 선택적 근로를 사무직이나 연구직에 도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 자,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지만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코어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코어타임은 회의 등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함께 모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소 4시간, 뭐 최대 10시간까지 범주 내에서 근무를 하는데 코어타임을 두고 선택을 하도록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코어타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어타임을 두고 있었는데 시행 3개월 뒤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무려 만족도가 89%의 직원이 만족을 한다. 89%요? 그럼 거의 다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일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직원 빼고는 거의 대부분 만족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 오피스 제도가 2020년에 신설이 됩니다. 수요 오피스. 뭘까요? 팬데믹 때 기업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재택근무죠. 자, 근데 엔데믹 되면서 복귀하라. 정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원래 계속 나오다가 쉬는 거는 좋은데 쉬다가 나오라고 하는 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재택을 했는데 엔데믹으로 회사를 나와야 되니까 집중이 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워라밸이 무너지고. 그래서 수요일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집중도에 따라서
오피스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아, 리모트 워크. 그렇죠. 그래서 수요 오피스는 주 1회 수요일에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선택에 맡겨있는 리모트 워크 제도가 또 도입이 됐더군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포괄임금제 폐지와 코어타임 폐지가 2022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NHN 같이 게임 회사의 경우에 포괄임금 제도가 남용되면서 네. 사실은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금 근로감독의 포인트 하나가 뭐죠?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획감독. 네. 근데 이 회사는 2022년에 들어서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자, 포괄임금제가 폐지될 때 많은 이슈가 네. 고정 OT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슈였는데 지금 엄청난 결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자, 고정 OT로 분류되어 있는 금액이 있을 때 회사가 그걸 기본급화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는 없죠. 의무는 사실. 없죠. 예. 자, 그런데 회사는 그것을 그냥 전액 기본급화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기본 연봉으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연장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결국 업무 효율화 워라밸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충분히 기본 시간 안에서 개인의 패턴에 맞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했다고 봅니다. 멋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근태관리 시스템을 회사가 근로자분들이 이런 선택적 근무시간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줬다는 것이고, 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선택적 근로시간 하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코어 타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시간에는 회사에 머물고 있어야 되죠. 아, 그렇죠. 또 데이빗 같은 사장님은 그런 코어 타임을 좋아하잖아요. 회의해야죠. 네. NHN은 코어 타임을 폐지했습니다. 아니, 코어 타임이 없다? 그럼 다 모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올빼미족이에요. 새벽 2시부터 다음날 아침 팀장님 오기 전 9시까지만 근무하고 집에 갈게요. 와, 극단의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있는 거죠. 와, 물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도 네. 이제는 오픈하겠다. 자신 있다는 거죠.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 효율화와 일가정 양립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업데이트 해오니까 자, 성과 관리도 부족하지 않아. 구성원들의 신뢰도 무너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 좀 더 과감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아, 굉장히 멋진데요. 네, 그래서 NHN이 이 코어 타임을 폐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것은 결국 퍼플 타임이라는 그네들의 용어 있죠? 그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장성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회사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오프데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분이 나는 그냥 월, 화, 수, 목 10시간씩 집중적으로 일하고 금요일은 아예 오프해버릴 거야. 이렇게 완전 할 수도 선택적 있죠. 근로시간제 네. 개념이네요. 그 다음에 나는 월요일이 출근하는 게 싫어. 그래서 화, 수, 목금만 나오고 안 나올 거야. 또 그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오프 제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예전에 수요 오프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해보니까 금요일이 쉬는 게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금요 오프데이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렇다면 사실상 주 4일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주 4일제로 봐야 되겠죠. 아마 뭐 협업을 걱정할 수는 있을 텐데 그 회사 안에서의 성과관리 체제 또는 신뢰 틀 안에서 아마 구조를 잘 만들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3년에 들어서는 변화된 내용을 보시면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법정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유, 저도 노무사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돼 있죠? 자, 2시간 단축 근로가 가능하죠. 그럼 임신 어떤 기간 동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입니다. 예. 지금 시험 보십니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맞습니다. 임신 12주 이내가 아니거나 임신 36주 이후가 아니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안 되죠. 법정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NHN은 1주차부터 40주차까지 전 기간 2시간씩 매일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그렇죠. 와, 이거는 굉장한 혜택인데요? 네, 그러니까 법정으로 보장되는 수준을 훨씬 많이 뛰어넘어서 임신 전 기간 동안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무급 아닙니까? 이 NHN 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약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도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야, 그러면 실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네. 대부분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사용하는 거죠. 유급이라면.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 오피스 제도라 그래서 주 1회 매주 금요일은요 근무 장소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변화들이 최근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저희가 지금 NHN을 엄청 홍보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자꾸 알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NHN 사례 시사점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는요, 그냥 근로시간 줄여볼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 효율화와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것인가? 이것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거고요. 네. 자, 두 번째는 한 번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떤 제도든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 없어요? 많죠. 많죠. 소위 우리 말하는 빌로우 더 라인, BPL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마. 그만하자. 그냥 9 to 6로 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NHN이 대단한 건 제도 시행을 2016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보완하면서 지금까지 승화시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 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물리적인 근로시간 단축 이슈로만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결국은 그네들이 원했던 업무 효율화거든요. 그걸 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성과 책임! 그렇죠. 성과 책임에 기반한 성과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할 거냐. 네.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자, 네 번째는 아마도 IT업이라는 직무 특성이나 직종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게 뭐 산업 전반에 일반화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IT 업종에서 지금 핵심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핵심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연봉을 더 주는 경쟁은 더 이상 무의미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업무 효율화와 일가정 양립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유인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IT 전문가라면 NHN에 지원합니다. 네, 저도 엑셀을 좀 하기 때문에 NHN 지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아줄까요? 네. 네, 사장님께 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여러분께 퍼날라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사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